복습부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게 지난 영상에 있었을 거지만 꼭 복습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을 붙일 거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려본 게 y는 x분의 1. 그래서 분자가 양수인 애들을 한번 쭉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서 이거를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 구조로 본다 그러면 분자가 음수인 녀석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먼저 분자가 양수인 그래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맨 먼저 오늘 또 강조하겠지만 맨 먼저 점근선이라는 걸 찾아봅니다. 점근선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깝게 가는 직선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니?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점근선으로 온다 그랬거든. 그러면 x분의 1이든 x분의 2든 x분의 4든 분모 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즉 x는 0이라는 게 점근선 하나가 되는 거고 한 김에 다시 해보자. 이 덩어리, 분모를 x로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 이 녀석이 또 점근선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두 가지 점근선이 항상 있습니다. 점근선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x 점근선, y 점근선 이렇게 약속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야. 알겠죠? 그래서 x 점근선도 0, y 점근선도 0.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x는 0이라는 방정식은 y축을 얘기하는 거고 y는 0이라는 방정식은 x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처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마지막에 그렸던 건데 x는 0, y축, y는 0, x축. 이걸 점근선으로 해서 세 그래프가 한없이 가깝게 가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분자가 양수일 때 점근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그려져요?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지고 있어. 요거였습니다. 괜찮죠? 음수일 때로 되돌아가 보면 자, 요거 가지고 또 보자. 식 전체가 분모가 x니까 분모가 0 되는 x값을 구하면 x는 0. 이거를 x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해볼까? 분모가 x로 들어있는 요 덩어리 자체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0 이것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는 0이 또 점근선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는 0, y는 0이 점근선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x는 0, y는 0이기 때문에 x축, y축이라고 표시하지만 나중에는 위치가 바뀌면 x축, y축은 저리 가라야.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분자가 0인 그래프는 보라색 점근선을 기준으로 네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 네 부분 중에 어디? 제2, 제4, 4분면에 그려지는 형태더라. 이게 x축, y축으로 쪼개진 제1, 2, 3, 4, 4분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면 x축, y축이랑 상관없이 점근선으로 네 조각을 낼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4분면을 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근선 기준의 네 부분 중에 어디에 그려지느냐. 그게 누가 결정한다? x분의 분자로 있는 녀석이 결정한다. 그러면 공통점은 그거고 차이점이었네요. 차이점은 몇 사분면에 그려지냐 이거였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분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알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냥 분자가 커지면이 아니라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요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점근선 적어 놓은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선생님은 요 정도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 옆에다가 자 이렇게 할게. 이제 점근선 앞으로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x는 0이라는 x 점근선 여기서는 y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0
여기서는 x축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y는 x분의 4, 3이었나 4였나 어쨌든 분자가 양수인 경우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y는 x분의 k라는 요거 우리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k가 양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k가 양수인 걸 가정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근선 기준으로 4조각이 나는데 그 조각을 4분면으로 가정했을 때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진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대칭성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정말 중요하고 중고난도 문제로 많이 연결되는 유형이에요. 대칭성을 알아보자.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자, 요 과정을 밑에서 한 번 더 할 거거든. 같은 과정을 거칠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y는 x 대칭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다가 y는 x를 그려볼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y는 x는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0,0 지금 파란색으로 찍는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그림은 저기가 원점이고 x축, y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1번 그래프다. y는 x 그래프다. 여기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공부한 게 있었죠. y는 x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x와 y의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했었거든. 맞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의 역함수 또는 xy 자리 바꿔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지고 있는 식은 y는 x분의 k니까 xy 자리를 바꾸면 x는 y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런데 x 위치랑 y 위치가 바꾸면 이런 식인데 이거를 y는 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어요. y는 이라고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y 곱하고 양변을 x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y는 x분의 k 이렇게 돼. 와, xy를 바꿨어. 즉 y는 x의 대칭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야?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왼쪽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잘 표현해 놓으세요. xy를 바꾸는, 즉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또는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 그래프식과 똑같아져. 왼쪽 그래프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1번 y는 x는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포개진다는 얘기야.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세요. 이쪽 그래프가 화살표 y는 x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 그래프 이쪽 그래프랑 포개지는 거야. 그래서 1번 직선 가지고 접으면 지금 화살표는 그려지는 방향을 좀 표시하려고 했던 거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끼리 서로 포개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같은 얘기로 제3, 4분면에 있는 녀석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y는 x 기준으로 포개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첫 번째 대칭성이라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포개지더라. 자기 자신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유리함수의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똑같은 그래프 그릴 거예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x 점근선, y 점근선. 그럼 여기는 x는 0, y는 0. 똑같은 그래프. 지금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2번이라고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이거는 우리 대칭 이동 단원에서 쌤이 따로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모든 배경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1번이랑 차이점이 부호 마이너스가 더 붙은 것 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요. 0,0은 똑같이 지나갈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야. 요거 2번 직선.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칭 이동하면 왠지 느낌이 어때? 또 서로 포개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의 y는 x 대칭 이동이랑의 차이는 뭐냐? 부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간결하게 가자면 이때는 x 대신 y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를 넣고요.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조금 전에 xy를 바꾼다는 얘기는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는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더라. 괜찮죠? 그래서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식은 이거예요. y는 x분의 k.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이거를 y는 이라고 정리하면 와, 양변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놓고 아까처럼 1번 똑같죠, 그죠? 정리하면 y는 x분의 k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머나 얘도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랑 포개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래프상에서 표현해보면 요거는 잘 표현해보세요. 아까랑 조금 상황은 달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된 아래쪽 그래프랑 이렇게 포개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파란색 직선 기준으로 접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랑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포개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기 자신으로 포개지더라.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직선 대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이제 공통점인데 나중에는 순서 한 번 더 바꿀게요. 세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x는 0과 y는 0.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는 x축, y축이 만나는 원점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x는 0 직선과 y는 0 직선이 만나는 곳이 0,0이죠. 이거는 그 수많은 점근선들 교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듯이 얘가 원점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목은 점근선의 교점 0,0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유리함수가 등장했을 때 쌤이 대칭성을 알아오세요라고 하면 세 가지를 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3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라줘야 돼. 자,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점 대칭 이동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는 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결론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y는 x분의 k라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녀석을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요거도 그림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그릴게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위에 두 개 그려봤으니까. 점근선 x는 0, 점근선 y는 0.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 0,0인 거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런데 지금 K가 양수니까 이 두 그래프가 점근선 기준으로 나눠진 영역에서 제1, 제3에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거든. 자, 이런 상태에서 원점 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 대칭을 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x분의 k. 와, 또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y는 x의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으로 포개지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해도 자기 자신으로 포개지고 지금 0,0 원점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으로 포개진대요.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포개지는지를 표시를 해보면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좀 잘 보고 해보세요. 만약에 점근선 기준의 1사분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내가 순서를 이렇게 그렸다고 본다면 원점 대칭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표현해보면 점대칭은 조금 생소하니까 이 정도에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 대칭 이동을 하면 이 0,0을 기준으로 이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대칭은요, 이것도 복습이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칭을 이루는 그 점이 두 점의 중점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등장하면 지금 분자가 양수인 경우를 봤는데요. 기본형이 등장하면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대칭성 세 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쌤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점근선 먼저 파악을 하면 나머지가 이제 자동으로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음수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음수일대. 그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y는 x분의 k에서 k가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 하나만 그려가지고 좀 빨리 갈게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분모가 0 되는 x는 0, 점근선. 그때 분모를 x로 가지고 있는 덩어리 전체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y는 0, 이 점근선. 괜찮죠? 그러면 분자가 음수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 제2, 제4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했던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뒤에 정리를 위해서 쌤이 점대칭을 먼저 가지고 올라올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0,0이죠. 점근선의 교점. 지금 같은 경우는 0,0이고 원점 대칭 이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 0,0이라는 이 점근선의 교점 대칭을 이루어서 역시나 자기 자신 위로 이렇게 포개지는 것. 이게 첫 번째 점근선 교점, 점이죠. 의 대칭입니다. 알겠죠? 요게 지금 1번 내용이야. 1번이라고 적을게요. 옆에다가 이 정도 1번 이렇게 적을게요. 조금 더 간결하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가볼게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그럼 지금 같은 경우 y는 x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2번에 y는 x 직선이 되는데 아까 봤던 대로 뭐예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접으면 포개진다라는 의미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왜 안 써주지? y는 마이너스 x예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의 대칭. 그럼 그래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3번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직선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나누어진 걔네들끼리 포개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점근선으로부터 이 대칭선까지 알아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볼 건데 조금만 더 가보자. 자, 위로 우리 적었던 대로 가볼게요. 우리 점대칭을 세 번째로 했었는데 1번, 2번으로 돌아가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 여기서 살을 좀만 더 붙이고 갈게요. y는 x는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점근선 교점 지난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결국은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얘도 점근선 교점 지난다. 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칭성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대칭, 이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y는 x 직선, 세 번째가 y는 마이너스 x 직선인데 그 두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네들, 첫 번째, 요 녀석의 기울기 얼마죠? 1이죠. 요 녀석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짠!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음수일 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음수일 때, 여기로 가보자. 음수일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을 합쳐서 이렇게 할게요.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점근선 교점이라는 점대칭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총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직선이 얘네들은 자율성이 없어. 이미 점근선으로부터 다 정해져요. 무슨 얘기냐? 먼저 y는 x든 y는 마이너스 x든 어디를 지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각각 1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예요. 즉 y는 x가 기울기 1, y는 마이너스 x가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기본형에서 여기까지만 알아내면은 유리함수 이제 복잡한 거 정리할 준비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 볼게요. 살 붙이기 한번 해보자.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예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을 밑에도 한 번 더 적겠지만 한 번 더 적어봅시다.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표준이라는 말이 붙는다, 이 접두어가 붙는다라는 거는 식으로부터 정보를 캐내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함수 생각을 해보면 이차함수의 표준형은 꼭지점 찾기가 쉽죠. 맞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뭘 찾기가 쉽냐? 점근선 찾기가 쉬워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표준형이라는 말이 붙었어. 무슨 얘기냐? 가볼게요. 지금 가만히 보면 분모가 조금 다르죠. 우리 다뤘던 거랑. 분모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x 빼기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 빼기는 좀 걷어낸다라고 하면 x만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분수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는데 이 놈도 숫자니까 이거를 다 걷어내면, 즉 원래대로의 기본형을 한번 적어보면 y는 x분의 분자 1,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어떻게 움직이면 2번 식이 될 거냐 이거든요. 결국 뭘 해야 되니? 평행 이동하는 거지, 그치?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x 자리에 뭐 들어가고 있니? x 빼기 2가 들어가고 있죠. 또 오른쪽 우변에 있는 플러스 1이 좌변으로 간다면, 이항되면 y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y 자리에 y 빼기 1이 대입되면 y는 x분의 1이라는 식을 위에 우리 2번에 표현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x 대신 x-2가 대입된다라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 대신 y 빼기 1이 대입된다는 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가 되겠죠. 짠, 이렇게. 괜찮아요? 까지 됐니? 그러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이번에 있는 식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은 y는 x 자리에 x-1을 넣고 분자는 1이었고요. y 자리에 y 빼기 1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기본형에서 우리 중요한 점근선 찾기를 했었죠, 그죠? 점근선 찾아봅시다. 첫 번째 점근선 할게요.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x값, x는 0. 쌤이 x점근선이라고 부를 거고 x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이만큼 덩어리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이라고 하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점근선 두 개 찾았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점근선만, 그래프는 나중에 그릴 건데 점근선만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점근선만 평행이동 뿅 시켜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러면 평행이동 된 녀석의 점근선을 찾을 건데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x가 0에 있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2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첫 번째 x점근선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y는 0이 한 칸 위로 올라가면 y는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점근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쌤이 제목에서 표준형이라고 달아줬잖아. 왜 표준형이냐? 식으로부터 이 점근선을 굳이 기본형 필요 없이 식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뭐? 분수에서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걸 찾으면 점근선 하나 등장. x 얼마?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단 말이야. 괜찮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 나중에도. 그 다음에 분모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분수 덩어리가 있죠. 누구? 이만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예린아, 서서 자니? 이 파란색이 0이 될 수 없으면 더하기 1을 한 1이 될 수 없다란 얘기죠. 그죠? 0 더하기 1이 1인데 얘가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y는 1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y는 1이라고 세우면 그거는 그래프가 만날 수 없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 있어? y 점근선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짠.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괜찮나요?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옆에서 연습용으로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쌤이 테스트에도 내놓은 거예요. y는 x-3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점근선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x 점근선 다이라 얼마? 3. y 점근선은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분모가 0 되는 거 찾고 뒤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찾으면 끝이야. 괜찮지? 근데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점근선. 희수 괜찮니? 방금 뭐 찾았어? 오케이, 점근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돌아갈게요. 점근선 x는 0, y는 0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그려볼게요. x는 0은 이 정도로 그리고 좌표 평면상에서는 얘가 y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그려질 거고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이 될 겁니다. 자, y는 x분의 1이니까 분자가 양수면 제1, 제3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자, 여기서 대칭성까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 0,0 대칭.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인 y는 x 대칭.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울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대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점근선이 x는 2, y는 1로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그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있던 녀석의 까만색으로 표현한 그래프도 이동이 돼야겠죠. 점근선 따라서 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다 그려놓고 그릴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점근선 위치에 있던 x축, y축을 이렇게 일단 그려놨어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자, 이거 일단 그냥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 다시. 얘가 원점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점근선의 위치도 바뀌지만 그래프의 위치도 바뀌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네. 이거 괜찮니? 그래서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x는 2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표현하면 x점근선은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1, 이거 쓸게요, 방정식. x는 2라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1은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y는 1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쪼개지는 네 부분 중에 이쪽에 그려지는 건 똑같이 그려져야겠고 왼쪽 아래도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왼쪽 아래도 그릴 건데 이거는 좌표축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그려보면 쭉 해서 여기 1,0을 지나게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1이야. 왜 그러냐? x에다가 우리 평행이동하고 나온 결과 요 식에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죠? 0이죠. 1,0을 지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쌤이 아까 표현했듯이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잠깐만. 이동하는 걸 보여주기가 좀 빡세네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니까 이 그래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점근선만 움직였던 게 아니라 관련해서 그래프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아까 대칭성을 표현해 보면 2,1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원점에서 온 거지, 그지? 의 대칭. 근데 기본형 빼고요. 이 식에서만 따져보면 2,1이라는 게 점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0,0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런데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동일하게 1입니다. 안 바뀐다고. 그 다음에 2,1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도 기울기는 안 바뀌어. 왜? 평행이동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점근선의 교점 위치는 바뀌었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직선 두 개는 기울기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쌤이 이 전장에 그냥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온 게 아니라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기울기는 절대 안 바뀌더라. 알겠죠? 그럼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표준형에서 점근선을 이렇게 알아낸다 그러면 대칭성까지 연결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형을 봤더니 x분의 1에서 분자 1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쌤이 여기 xy 좌표 평면을 그려놓긴 했지만 그래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 그 다음에 점근선으로 나누어진 네 부분 중에 어디 그려지느냐, 그 다음이 대칭성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점근선 구하는 건 했으니까 옆에다가 점근선만 표현해 볼게요. 좌표축 안 그릴게요. x는 2, y는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분자를 봤더니 1 양수야. 자, 양수 음수 판단해서 그리는 거는 분모 x의 개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알겠죠? 밑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분자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이건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할게. 자, 그래서 분자 1이니까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점근선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 요거는 실질적인 XY축의 4분면이 아니라 점근선 기준의 4분면이야. 그렸어. 그 다음에 뭘 하냐? 대칭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 대칭. 그래서 이거는 꼭 적어 놓을게요. 점근선의 교점 대칭. 지금 같은 경우 2,1. 두 번째, 기울기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y는 x처럼 기울기 일자리인 녀석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기울기가 1이면서 이게 어디 지납니까? 아까 원점에서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2,1 지나겠죠. 그래서 2,1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한번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기울기 이미 알고 있고 2,1 지난다 그랬으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지난 점이 2,1이니까 x-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y는 기울기 1이니까 y는 x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2,1 지나요 라고 해서 b 구해도 되고 그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직선 하나가 등장하죠. y는 x-1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인 2,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뤄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로 가볼까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b 정도로 두고요. 2,2를 지나야 하니까 이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돼. 그래서 b는 3.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직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아니지만 얘네들의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지난다고요? 점근선의 교점은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해서 대칭성 직선 두 가지를 찾는 거야. 항상 이렇게 찾으셔야 돼. 알겠죠? 다른 기울기는 없습니다. 기울기 1, 마이너스 1은 끝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의 예시를 가지고 했는데 돌아가 볼게요. 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연습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예빈아, x 점근선? x는? 그렇지. x는 m, y는? 그렇지. n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mn이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y 좌표 평면상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점근선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x는 m은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y는 n은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점근선 그리는 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분간이 되면 나중에는 실선으로 쭉쭉 그리고 할 겁니다. 점 찍기 좀 귀찮잖아요,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알파가 하는 역할은 희수야 뭐였니? 여기에서 분자에 있는 알파, 요거 상수거든. 혹시 헷갈릴까봐 요거는 상수야. 알파 역할은? 유리함수의 기울기는 없어요. 알파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여기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 어디에 그려지는지가 결정된다 그랬어. 양수면 어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는 알파가 양수일 때야. 그 다음에 점근선 기준으로 네 부분이에요. 이렇게 2, 4 실질적인 제2, 제4가 아니라 점근선 기준으로 4등분된 것을 4분면처럼 봤을 때 제2, 제4 이럴 때는 알파가 음수일 때.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식을 보고 분자에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점근선에 어디가 그려진다 이걸 결정하면 됩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 옆에다 적을게요. 이게 중요해서 계속 따로 적는 겁니다. 대칭성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야.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근선의 교점은 가나 몇 컴마 몇? 컴마? 그렇죠. 여기죠. m, n 옆에다 적을게요. m, n 점대칭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대칭. 두 번째, 세 번째가 선대칭이거든. 이거는 그런데 뭐가 정해져 있다 그랬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해보자. 기울기가 1이면서 어디? 점근선의 교점 n,m 지난다.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대칭이더라. 그럼 식을 세우면 아까 했던 대로 쭉 가볼게요. y는 기울기 1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m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요. 중요한 거는 기울기 일자리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직선 대칭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마 1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어디 지난다고?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인 n, m 지난다. 지나는
직선의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난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따로 정리 안 할게요. 혹시나 그걸 공식으로 외울까 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요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던 대로 표준형 끝. 다음 한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할 얘기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엔 3번식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분모는 x에 대한 1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분자가 또 1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 다룰 때 차수가 같으면 나눗셈 한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분수 형태로 나타낸 게 표준형. 지금처럼 나눗셈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일반형. 선생님이 앞으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죠 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찾아내면 또는 표준형을 알고 있으면 점근선 찾아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리기도 쉽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알겠죠? 예시로 하나 하고 일반적으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2x 빼기 3 일반형이죠. 여기에 점근선을 찾아보세요 또는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해보는 겁니다. 표준형은 분자가 상수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는데 쌤이 유리식 계산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거든. 이렇게 가봅시다. 먼저는 분모는 x-2 그대로 두고 어차피 나눗셈을 할 거니까 분자의 x 계수를 봤더니 2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분모에 있는 x-2로 나눌 거니까 분자에도 똑같은 덩어리를 만들어 놔야 약분을 하겠죠. 그래서 분자 x 계수가 2인 걸 보니까 2를 곱해 놓으면 돼. 어디다가? x-2에다가. 요거는 분모를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정하는 거야. 그럼 지금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4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까지 됐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질 거고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괜찮지? 그래서 뒤에 나눈 걸 먼저 쓸게요. 표준형에 맞춰가지고 x-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나눗셈을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남겠다. 그쵸? 짜잔. 표준형으로 고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해봅시다. 첫 번째, 점근선 찾아볼게요. 지원아, x점근선 2, y점근선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짠. 그럼 점근선 표현 됐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할 거 다 해봅시다. 좌표 평면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x는 2, y는 2 이렇게 적어 놓고요. 다율아, 점근선 기준으로 몇 사분면에 그려지겠니? 그렇지. 요거의 부호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1, 제3에 그려질 거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서연아, 대칭성 따져보자. 첫 번째 몇 컴마 몇 대칭? 그렇지. 2,2 대칭이에요. 요거는 그래프상에서 점근선의 교점, 빨간 점이고요. 두 번째.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어디 지나는?
그렇지. 그럼 이제 바로 갈게요. y는 기울기 1짜리면서 2,2 지나는 직선. 그래서 x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y는 x네요.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유리함수가 된다. 세 번째는 소연아 여기까지 해볼까? 기울기 얼마? 그러면 어딜 지나는? 그렇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에 2,2 또 지나니까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2,2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요 녀석이 2번 직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2,2를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3번 직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가 마무리가 돼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절반 이상이 표준형을 다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형은 뭔데? 일반형에서도 우리가 할 게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유리함수는 점근선 찾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점근선을 어떻게 빨리 찾을까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x 점근선은 2, x는 2였단 말이지. 우리 계산 과정에서 x는 2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봐요. 어떻게 나왔니? 결국은 분모가 0 될 때를 찾은 거잖아. 이거는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x점근선은 항상 분모가 0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예빈아 이해되니? y점근선도 찾기가 쉬워야 되잖아. 그러면 위에 계산 과정을 잠깐 볼게요. y는 2라는 게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2에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치? 이 플러스 2는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x-2분의 2x- 요거 약분해서 2가 나왔어. 그러면 저 2는 어디 있던 거니? 봤더니 분자 x의 계수였단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일반적으로 또 한번 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 x끼리의 계수 b를 따져보면 분모 x의 계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2는 2지.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만 한 거니까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일단 듣고 갑시다. y는 2라는 y점근선은 일반형으로 나타난 식에서 x의 계수 b로 나타나더라. 알겠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일반적인 식 요거 가지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y는 한번 적고 갈게요. cx 더하기 d분의 한 번만 더 적는 거예요. ax 플러스 b 요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 봅시다. 알겠죠? 표준형으로.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계수를 맞춰서 해도 되는데 계수를 맞추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간 많으니까 밑에다 할게요. 는 좀 길게 빼고 cx 더하기 d라는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 분자의 x의 계수가 a거든. 그거 무시하고 우리는 결국 cx 더하기 d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약분을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원래 분자의 x의 계수는 a여야 돼. 그럼 지금 적은 것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c는 약분을 시켜주고 a를 곱해주면 일단은 1차의 계수 맞추는 거지. 이해되나요? 일단은 x의 계수 맞췄어요. 나눗셈에 포커스를 두고 cx 플러스 d라는 덩어리를 그대로 쓴 다음에 계수 맞추기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됐는데 뒤에 이렇게 곱했을 때 c분의 a 곱하기 d가 튀어나오거든? 근데 위에는 그런 녀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색깔 바꿀게. 빼주면 되죠. 빼기 c분의 a 곱하기 d가 c분의 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b를 더해 놓으면 나눗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하던 것처럼 cx 더하기 d 분모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나눗셈하고 이렇게 나눗셈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cx 더하기 d를 나누면 c분의 a 덩어리 하나 남고요. 더하기 두 번째는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분수꼴이고 cx 더하기 d분의 분자가 b부터 쓸게요. b 빼기 c분의 ad입니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요 분자는 선생님 지금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야?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a, b, c, d 상수로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얘를 알파야 상수야 취급해 봅시다. 그러면 최종 꼴은요. 자, 알파가 분자로 있는 걸 먼저 써볼게요. cx 더하기 d분의 알파 상수가 될 거고요.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예린아 잘 됐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괜찮지? 이게 뭐야? 표준형이란 말이야. x 점근선은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즉 복습삼아 한 번만 더 적어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가져오면 된다. 예린이 계속 해봐. y 점근선은요? 그렇지. c분의 a야.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일반형으로 한 번만 다시 갔다 올게요. c분의 a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자. c분의 a 그냥 외우지 마시고 y 점근선을 구할 때는 일반형에서 x 개수들의 비로 나타나더라. x 개수 비로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간이 조금 되니까 예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y는 x-2분의 2x 빼기 3 이렇게 됐어요. 위에 거 바로 간다고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점근선 구합니다. 점근선 어떻게 돼요? 승호가 해볼까? x는 2. 좋아요. y는 그렇지. x 개수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x는 2, y는 2 요렇게 그립니다. 그쵸? 그런데 요렇게 내부 등분돼서 분자의 부호에 따라 즉 표준형에서 분자 상수의 부호에 따라 제1, 3으로 그릴지 제2, 4로 그릴지를 결정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표준형이 아닌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일반형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X축, Y축 또는 특정한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리려면 점근선 표현한 다음에 적당한 숫자 그려보면 되는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이제 X축, Y축까지 다 그려 넣어 봅시다. 점근선만 그려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X축, Y축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릴 때 팁은 점근선은 파악을 해놨으니까요. X는 2, Y는 2면 1사분면 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1사분면 쪽에 공간을 많이 할당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이 정도가 X는 2라는 점근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Y는 2라는 점근선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1, 3이냐 제2, 4냐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함수값 적당한 거 하나 찾아봅시다. 가장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거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요? 1. 그러면 1 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이거 1,1 지나가는 거네, 그치? 그거를 찍어보는 겁니다. 1,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1 지난다.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럼 뭐가 결정되는 거야?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거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지나가야 돼? 여기 제3 지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1도 지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대칭성에 따라 요쪽도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놓고 해결을 하면 된다고요. 조금 더 디테일을 이제 하자면 X축, Y축이랑 만나는 곳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편들을 찾아주면 조금 더 좋고요. 그럼 찾아볼까? 먼저 Y절편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X값이 0일 때잖아. 그치? 그럼 X에다가 빵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은요. X절편은 Y가 0이 될 때거든요. 그럼 식에서 Y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 그래서 여기도 2분의 3, 0 X절편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일반형 가지고 결국은 점근선 먼저 찾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어디 그려지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역함수. 여기는 크게 표준형 하나랑 일반형 하나 두 가지로 할게요. 그래서 공간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형으로 가보겠습니다. y는 x-m 분의 알파, 알파는 상수예요. 더하기 n. 요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의 이 역함수를 구해보자. 자, 역함수를 구하는 식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 y 자리를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x는 y 빼기 m분의 알파 더하기 n. 간단하죠, 그죠? x, y 자리 바꾸면 됐어요. 이제 얘를 y는 이라고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씩 가보죠. n을 이항해요. 그러면 x 빼기 n는 y 빼기 m분의 알파. 그러면 y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니까 분모에 있는 y를 분자로 꺼내야 되거든요. 역수를 취한다, 그 다음에 양변에 곱한다 이건데 그거를 한 번에 가자고. 여기 있는 덩어리와 여기 있는 덩어리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럼 그 밑에다가 쓸게요. y 빼기 m은 x-n분의 알파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역함수 y는 x 빼기 n분의 알파 더하기 m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삼아 한 번만 더 적고 가볼게요. y는 x 빼기 n분의 알파 더하기 n의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 빼기 n분의 알파 더하기 m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럼 표준형에서 이거를 공식처럼 봐도 되는데 표준형에서 뭐만 뒤바꾸면 돼요? mn의 위치를 뒤바꾸면 돼요. 맞죠? mn의 위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점근선을 구해보면 x 점근선은 m이고 y 점근선은 n이에요. 그랬는데 역함수를 구하고 나니까 그
그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n이고 y는 m이 됐죠. 그래서 역함수 단원에서 했던 그 얘기야. x와 y의 역할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점근선 x는 m이었던 게 y 점근선으로 뒤바뀌는 거고 y의 점근선 y는 n이었던 게 x 점근선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표준형을 이용해서 역함수 구했고 사실 표준형의 역함수보다는 일반형의 역함수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일반형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플러스 b 우리 아까 보던 거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1번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뭐 논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xy 자리 바꿉니다. 죠. 그래서 y 대신에 x 대신에 y 그래서 cy 더하기 d 분의 ay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다항식 정리하듯이 양변에 곱해서 좀 봅시다. 분모에 있는 cy 더하기 d를 양변에 곱할게요. 그러면 x에다가 cy 더하기 d를 곱한 것은 우변에 있는 분자 ay 더하기 b가 되겠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좌변 분배하면요. cxy 더하기 계수를 앞에 쓸게요. dx가 될 거고요. 는 ay 더하기 b 우리는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좌변에는 y에 대한 식, 우변은 나머지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러면 우변에서는 ay가 넘어와야겠고요. 좌변에서는 dx가 넘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우변에 ay를 넘겨오면서 이항하면서 y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cx 우변에서 ay 넘으면서 y를 묶어낼 거니까 빼기 a 그래서 y 공통인수로 묶었고요. 는 좌변에서 dx 이항 됐으니까 요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dx 더하기 b 따라서 역함수 y는 양변을 cx-a로 나누자.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가 성립할 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x-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더라. 이걸 외우겠니? 이대로는 못 외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쌤이 전달할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일반형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봐라고 했더니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로 되더라. 그러면 시작과 끝 비교만 해봅시다. 먼저 변하지 않는 녀석이 누구냐면 cx 그 다음에 분자의 b 이거 안 변하죠. 위치도 안 변하고 부호도 안 변하고 그죠? 그런데 변하는 녀석은 누구냐 봤더니 ax와 d가 서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즉 표현하면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 표현해 보세요. 얘네 둘만 어떻게 바뀌냐면 계수 위치와 부호가 모조리 바뀌어요. 괜찮아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내림차순으로 일단 적어야 돼요. 분모 분자를 모두 내림차순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방금 위처럼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두 녀석의 계수의 위치와 부호를 모두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놔. 계수의
개수의 위치와 부호가 모두 바뀐다. 그래서 A와 D의 위치가 일단 바뀌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가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가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구하면 역함수 구하기가 수월하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 진도는